우리 아이의 키, 혹시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하는 바꿀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그 유전자가 가진 잠재력을 100% 아니 그 이상으로 끌어낼 방법이 있다면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보고서들은 바로 그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통합 최적화 치료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이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부터 딱 짚고 넘어가죠. 보고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전자는 우리 아이의 키를 넌 175cm야 하고 하나의 점으로 못 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170에서 180cm 사이처럼 도달할 수 있는 하나의 범위를 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죠. 과연 무엇이 우리 아이를 그 범위의 최고점 혹은 그 이상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먼저 이 잠재력을 가로막는 방해물들이 뭔지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보고서가 제시하는 아주 체계적인 3단계 해법을 따라가 볼 겁니다. 우리 몸의 가장 작은 에너지 공장에서부터 성장을 명령하는 신체 구조, 그리고 모든 걸 조율하는 신경계까지 이 세 가지 열쇠가 어떻게 맞물려서 잠재력이라는 문을 활짝 여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어떤 아이들은 유전자가 허락한 키의 상한선까지 크지 못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보고서들은 그 원인의 실마리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표준 치료 방식들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딱 보이는데요. 바로 두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철학 차이입니다. 왼쪽의 서양의학은 부족한 걸 밖에서 넣어주거나 문제를 직접 눌러버리는 개입에 초점을 맞추죠. 반면에 오른쪽의 통합의학적 접근은 우리 몸이 스스로 최상의 상태를 찾아가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지원에 가깝습니다. 보고서들은 ADHD 치료제 같은 약들이 일종의 생물학적 세금을 우리 몸에 부과한다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콘서타를 복용하는 아이들 10명 중 4명 이상이 식욕 감퇴를 겪어요. 성장에 꼭 필요한 영양 공급이 막혀버리는 거죠. 또 거의 2명은 잠을 잘 못 자서 성장 호르몬이 뿜어져 나오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인트니버 같은 약은 또 어때요? 졸음이나 저혈압을 유발해서 아이들의 신체 활동 자체를 줄여버릴 수 있는데 이건 뼈 성장에 필요한 물리적 자극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키가 작으면 그냥 성장 호르몬 주사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에도 보고서는 경고등을 켭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호르몬을 주입하면 뼈는 갑자기 쑥쑥 자라는데 근육이나 인대 같은 주변 조직들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척추 측만증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특정 증후군 환자의 거의 절반 가까이에서 이 문제가 발견됐어요. 게다가 세포 분열을 강력하게 촉진하다 보니 잠재적인 종양 발생 위험과도 무관할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 감기만 걸리면 너무나 쉽게 처방받는 항생제 문제입니다. 항생제는 나쁜 균만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수많은 좋은 균들까지 그냥 싹 쓸어버립니다. 이 장내 미생물들이 영양소도 흡수하고 면역 시스템을 훈련시키는 교관 역할을 하는데 이 생태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스스로 병을 이겨낼 힘을 잃고 성장에 써야 할 에너지를 계속 감염과 싸우는 데 낭비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대안은 뭘까요? 보고서들은 우리 몸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보고 3단계에 걸쳐서 최적화하는 프로토콜을 제시합니다. 첫째, 세포의 엔진 출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고요. 둘째, 성장의 설계도인 신체 구조를 바로 잡고 마지막으로 성장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스트레스 반응을 꺼주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바로 들어가 보죠. 바로 우리 몸의 가장 기본 단위, 세포의 에너지 공장을 최적화하는 생화학적 접근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신정이라는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뭐랄까, 생명 활동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 뿌리 같은 건데요. 놀랍게도 보고서들은 이 개념이 현대 과학의 언어로 번역하면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에너지 발전소, 바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성장이란 것도 충분한 에너지가 생산되어야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핵심은 이 미토콘드리아의 효율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MITLI라는 아주 중요한 효소가 등장하는데요. 일본의 한 연구에서 발견됐죠. 이 효소는 마치 공장의 품질 관리자처럼 낡고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부지런히 수리하고 정리해서 에너지 생산 효율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멋진데요. 과학적으로 밝혀낸 사실들을 보세요. 특정 한약재들이 바로 이 미토들 효소를 더 많이 만들어내게 하거나 뼈 성장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신호들을 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황련이나 황백은 미토콘드리아의 품질 관리를 돕고 두충과 숙지황은 뼈 성장 신호를 켜는 스위치를 직접 눌러주는 거죠. 자, 1단계에서 에너지라는 연료는 가득 채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연료를 써서 성장하라는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몸의 물리적인 구조가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우리 머릿속 깊숙한 곳 두개골의 중심에 저평골이라는 나비 모양의 뼈가 하나 있어요. 이 뼈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성장 호르몬 분비의 총사령부라고 할 수 있는 뇌하수체가 바로 이 뼈 위에 터키안이라고 불리는 안장 모양의 구조물에 아주 안전하게 딱 얹혀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이 관계를 아주 멋진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저평골은 뇌하수체의 요람이라는 겁니다. 요람이 안정적으로 흔들려야 아기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듯이 이 뼈의 상태가 뇌하수체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미지가 확 그려지시죠? 정말 놀라운 건요, 이 저평골이 그냥 돌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미세하게 리드미컬한 움직임을 계속 반복하는데요. 바로 이 움직임이 뇌하수체를 부드럽게 자극해서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되도록 돕는 일종의 물리적인 펌프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에서는 이걸 짜주기 작용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펌프를 멈추게 하는 원인이 아주 뜻밖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턱관절의 불균형이에요. 턱관절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그 영향이 도미노처럼 주변 두개골뼈들로 퍼져나가서 결국 저평골의 미세한 움직임을 꽉 붙잡아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펌프는 멈추고 뇌하수체는 호르몬을 열심히 만들어도 제대로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상태에 빠지고 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엔진 성능도 최고고 차체 구조도 완벽한데 운전자가 계속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다면 차가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이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장의 마지막 열쇠는 신경 시스템을 안정시켜서 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아침이라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 등장합니다. 이름에 침이 들어가서 뾰족한 걸로 찌르는 건가 싶으실 텐데 전혀 아니에요. 바늘로 찌르는 대신에 아주 특수한 도구로 피부를 부드럽게 문지르거나 가볍게 두드려주는 방식이라 아이들이 전혀 무서워하거나 아파하지 않죠. 이 부드러운 피부 자극이 피부 뇌축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우리 몸에 엄청난 생화학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피부의 특정 신경 섬유가 자극되면요, 뇌에서는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이 막 분비돼요. 이 옥시토신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뚝 떨어뜨려서 아이를 편안하게 만들고 깊은 잠에 빠져들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단계들, 이게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완벽하게 통합될 때 비로소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아이의 몸속에 잠자고 있던 성장 잠재력을 깨우게 되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모든 내용을 하나로 딱 묶어주네요. 보세요. 먼저 FCST나 추나요법 같은 치료로 구조를 바로잡아서 호르몬 펌프를 다시 생생하게 돌립니다. 그 위에 맞춤 한약으로 생화학적 연료를 가득 채워서 뼈 성장에 가속도를 붙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아침으로 신경계의 브레이크를 풀어주면 성장에 최적화된 내부 환경이 완벽하게 세팅되는 겁니다.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함께 착착 돌아갈 때 잠재력은 폭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고서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유전적으로 정해진 키라는 건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운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 도달하게 되는 최소한의 기준선에 가깝다는 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몸의 시스템을 최적화하면 그 기준선을 훌쩍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아이의 성장은 그저 지켜봐야만 하는 운명의 영역일까요? 아니면 우리 몸의 내부 시스템을 깊이 이해하고 최적화함으로써 더 나은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는 과정일까요? 이 보고서들은 후자의 가능성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